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사회적 기업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리산자락 하동 칠불사의 아자방은 한 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100일이나 유지됐다고 전해지는데 최근 그 비결이 밝혀졌습니다. 적조로 남해와 통영 양식장에서 물고기 폐사가 잇따랐습니다. 수온과 일조량이 유지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규칙의 골격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경남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사회적 기업도 빅데이터와 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기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기술을 개발한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기술인데 시스템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단속과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주차 위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 기반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소방차 전용 구역, 그리고 전기차 전용 구역 이런 부분들을 확대 구축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기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소셜벤처와 크라우딩 펀딩 기업 등도 사회적 기업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스마트 기술과 빅데이터,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래형 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스마트팜, 그다음에 특히 또 제로페이 이런 부분들은 다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생산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특히 여기 있는 사회적 기업들. 경상남도가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형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지리산 자락의 하동군 칠불사에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1000년 전에 지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한문 버금 아자 모양의 아자방이란 곳인데요. 모양도 독특하고 무엇보다 한 번 불을 떼면 온기가 100일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엔 그 비결이 밝혀졌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칠불사 아자방은 신라 효궁왕 때 축조된 이후 1000년이 넘게 스님들이 묵언 수행을 해온 선방입니다. 방 안 네 귀퉁이를 바닥보다 높게 만든 좌선대의 십자 모양은 한문으로 버금 아자를 닮아 아자방으로 불립니다. 벽을 보고 앉아가 이제 정진을 하고 다리가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리를 풀고서 이렇게 경행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아자방은 한 번 불을 지피면 100일 동안 온기가 유지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굴, 복원 작업을 통해 밝혀진 구들의 비결은 가마의 원리와 보조 아궁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마 형태의 대형 아궁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확돌이 발견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 아궁이 한쪽에 보조 아궁이가 확인됐고 온기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장작을 쌓아 불을 지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아자방을 재현한 체험관도 2m가 넘는 아궁이가 설치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인 아자방에 국가문화재 승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온돌에 효시를 할 수 있는 아자방이 있는 여기에 온돌방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기적으로는 온돌 축제를. 칠불사 아자방은 6.25 한국전쟁 무렵에 소실돼 복원된 이후 안타깝게도 온기가 축조 당시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덕분에 사라질 뻔한 우리 천년 역사의 지혜와 신비가 하나둘 풀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인해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0도, 진주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공기질도 좋습니다. 서부 내륙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선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 2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0도, 창녕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9도, 산청 2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쭉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7월 경남은 도립예술단을 극단으로 설립하겠다는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연극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도립극단이 민간극단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계부처와 연극 현장의 목소리를 소수 의견이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반장이 저를 사장으로 소개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고향을 떠나 이렇게 새로운 꿈을 향해 객지에 나와 있는데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저희 극단은 2012년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저희 극단의 가장 큰 힘은 인력의 그 재산이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30년 동안 연극 활동을 하신 선배님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최근 저희들이 앙상블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들이 저희들을 그렇게 좀 완성도 높은 작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 아직 어렸어. 마른 눈으로 아이들 앞에서 무수한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묻어나고 수시에 다 줄 거야.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달까지 도립예술단 설립에 관한 그런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좀 향상을 시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켜보자. 설립 행태는 프로젝트 형식으로 그 상임이 아니라 프로젝트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재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저희들 연극하는 모든 분들이 환영할 일이고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 프로젝트 팀에 몇 개월 동안 배우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극단이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현장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눈에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러시아나 이런 데에는 예술적 높은 성과를 내는 극단에게 국립극단이라는 칭호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점 극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도립극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극단을 3개 정도를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돈을 절감을 할 수 있고 한 극단당 작품을 만든 걸 가지고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민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한 몇 군데씩 기존의 도립극단 한 팀만 가지고 다니는 횟수보다 이 거점 극단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공연들을 도민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항상 작품을 만들 때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 공연을 본 관객 한 명의
삶이 달라진다면은 저기의 작업에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도 어디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창립 그런 특별 공연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오늘 오후 경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지리산 설산습지 복원사업 현장회의가 오늘 오후 하동군 화계면에서 열립니다.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후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회의가 오늘 오전 밀양시청에서 열립니다. 적조경보가 발령된 경남 해역에서 현재까지 양식어류 188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통영과 남해의 7개 어가에서 참돔과 우럭 등 양식어류 188만 마리가 폐사해 29억 6천만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휴 전보다 3만여 마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적조 생물이 연안으로 이동해 집적되고 태풍 통과 후에도 수온과 일조량이 유지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말 정개특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명확히 갈리고 있고 개정안은 내년 총선 규칙의 골격을 결정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부울경 지역구 의석수는 지금의 40석에서 35석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부산은 현행 갑과 을로 나뉜 남구와 사하구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중영도와 서동 선거구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에겐 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선거 전략을 짜는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여전히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조국 장관 임명 뒤 국회 파행까지 예상되면서 개정안 처리 여부는 더 불확실하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여론 지지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니라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이 받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지고 가는 이번 정개특위의 개혁안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을 통해서 또 그것이 반영되니까 오히려 더 다양화된 그 국회를 만날 수 있고 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돼야. 반면 한국당은 개정안 무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법 그대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이 선거법 어떻게든지 막아보겠습니다. 각 당 득실외에도 지역구 의원 개개인의 이해까지 얽혀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부정적 전망이 더 우세한 게 현실입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2월 17일임을 감안할 때 20대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연은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구성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0년대 일본은 전쟁 물자로 쓰겠다며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까지 수탈했습니다.
당시에 큰 상처를 입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소나무들이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 가지산 중턱에 자리 잡은 성남사. 절로 들어가는 길목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줄기 아래쪽이 하나같이 알파벳 V자 모양으로 깊게 패여 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예리한 날로 촘촘하게 금을 그어 놓은 자국도 보입니다. 일제시대 송진을 채취하려고 줄기를 파낸 흔적입니다. 사찰의 그 다락에 이 송진을 받았던 이 나무의 상천에서 송진을 받았던 깡통들이 100여 개가 넘게 나왔다고 했어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항공유 등에 쓸 기름이 부족해지자 송진에서 기름을 추출하려고 수탈을 시작했습니다. 소나무에 상처가 났던 부분의 나이테 연도를 측정해봤더니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이 상처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43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수탈된 송진의 양만 4,074톤. 50년생 소나무 92만 그루에서 뽑아내야 하는 양입니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과다하게 일정 지역마다 공출량을 이제 정해두고 채집을 하다 보니까 50cm 이상, 어떤 건 1m까지 되는 그런 피해가 나타난 거죠. 송진 채취 피해를 당한 소나무들은 울산과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 등 43개 지역에서 확인됐는데 송진을 빼앗기고도 건강히 살아남아 이제 수령 100년이 되어가는 노송으로 자라났습니다. 온몸으로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증명하는 이 소나무들은 산림청의 산림문화자원으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대통령 별장에 있는 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거제시 저도가 내일 첫 유람선 운행을 통해 개방됩니다. 거제시는 내일 오후 장목면 공농항에서 저도로 가는 유람선이 처음 출항한다며 관광객들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안내로 지난 7월 30일 저도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방에 맞춰 저도의 골프장은 열리지 정원으로 탐방로는 이순신로와 율포로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양방향 시속 70km 제한 단속을 한 이후 한 달 평균 3,000건 정도가 과속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창원터널에서 구간 지점 단속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1,6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3,000여 건 정도 적발됐습니다. 속도 위반 단속 이후 넉 달 동안 교통사고는 모두 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44.4%, 부상자 수는 76.2% 줄었습니다. 창원시가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진해 명동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3년 진해 명동을 비롯한 6곳을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뒤에 사업 계획이 변경돼 추진이 늦어졌지만 최근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서 연내 착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450억 원을 들여 명동 11만 2천 제곱미터에 요트 300척이 적막하는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등을 짓습니다. 제19회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힐링 산청에 빠지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대전 진주고속도로 산청나들목 입구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장에선 한방 무료 진료뿐 아니라 천여 종의 한방 약초가 있는 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